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카오티, 구글 투자 받는다 뭐 그런 내용이고, 카카오 모빌리티에 구글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요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협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는 가운데 뭐 협업을 통해서 그런 경쟁도 이겨내고 시장의 파일을 자기들이 최대한 가져오려고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뭐 11번가와 뭐 아마존 뭐 그런 내용도 기사도 내용도 있던 거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요거는 이제 초안이에요. 초안인데 뭐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런 규제가 생긴 게, 근데 요 부분 같은 경우 국내 기업도 뭐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 정도만 가볍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날씨가 좀 춥죠. 이제 코로나를 떠나서도 굉장히 날씨 춥기 때문에 감기에 대한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쇼트 패딩. 지금 롱 패딩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상황인 가운데 최근 숏 패딩이 다시 유행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도 오늘 숏 패딩 입고 나왔는데 롱 패딩보다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3년 주기 트렌드 변화도 한몫이다라고 해서 3년 주기로 좀 트렌드가 변화하는 부분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내용, 아무래도 이제 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유 업계 입장에서 이제 가장 뭐 고급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유에 대한 수요도 떨어진 가운데, 항공업 중에 안 좋으니까 지금 코로나로 이런 부분까지 발생하니까 정유업계 입장에서 굉장히 싫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뭐 확대되면서 친환경적인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하여튼 이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 상황이다. 뭐 이 업계 입장에서는 안 좋은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 전기차라는 부분이 과연 친환경적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조금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사실. 왜냐면은 전기 생산하는데도 결국에는 화력 발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으로 해서 전기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태양광도 이게 과연 친환경인가, 이걸 또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중금속에 대한 위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 17배였나요? 하여튼 그런 산을 깎아가지고 태양광을 좀 설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별로, 네. 그러니까 풍력이 가장 좀 친환경적이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하는데, 이 풍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는 그런 게 없어서 좀 하여튼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정유업계에선 싫은 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수도권 2단계고 이제 호남권 1.5단계인데, 지금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뭐 백신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백신 맞는다고 해서 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걸리는 게 절대 아니죠. 뭐 우리가 뭐 독감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 맞아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 봐야겠고, 뭐 이제 백신보다도 치료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결국에는 그런 게 나오더라도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진단키트 업계에 대한 경쟁은 심해지겠죠. 나오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내용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뭐 주말이니까 검사 수도 줄어서 한 200명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200명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오늘 안심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항체 치료제예요. 치료제.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백신보다도 치료제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긴급 승인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 신라젠이 유일하다라는 내용인데, 신라젠은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죠. 상장 폐지 기로에 서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뭐 이런 내용들, 다른 종목들도 좀 언급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신라젠에 대한 내용은 여기 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운명이 갈리는 부분이고, 뭐 살아날지 죽을지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라젠이 만약에 살아난다면 코로나에 대한 부분으로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당일 살아나는 날 당일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면서 또 긍정적인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상장 폐지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폐지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중국이 추격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배터리 2차 전지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꽉 잡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점점 경쟁은 격화되고 있고,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수요 증가로 인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기술력으로 극복해서 마진을 폭을 증가시킬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 전기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 이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매출도 계속적으로 커지긴 하지만, 이 순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테슬라도 자동차 값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금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드는 상황이라, 거래의 관점이라면 괜찮은데, 투자의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저는 물음표다, 2차 전지 쪽은. 그런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랜드 계열의, 뭐 이랜드가 당해서 결국엔 계열 백화점들이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어제고. 그래서 보안 관련주에 대한 뭐 관심이 증가할 수 있다 정도. 그리고 이제 소액 어디서 썼나 봤더니 결국에는 이제 투자 쪽으로 흘러가고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당장의 생활비로도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돈을 빌려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많다. 그러니까 대출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최대한 돈을 끌어모아 투자를 시작한 사례도 많다.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심리적인 그런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사람이라 쉽진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하락할 땐 잘 참으면서 상승할 땐 잘 못 참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뭐 처분 효과 이런 용어도 나와 있고, 손실회피 성향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쭉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필요한 건 결국에는 하락할 때 빨리 끊어내는 그런 신속성과, 물론 이 하락이 만약에 기본적인 맨 처음에 매수 들어갈 때 그런 생각 범위 내에서 하락이라면 아예 신경 쓸 필요 없는 하락이죠. 하지만 그 이상의 하락이 나왔을 때는 바로바로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오히려 그 처음 매수할 때 생각한 범위 내의 하락이라면 오히려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땡큐라고도 할 수가 있긴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이제 그 다음에 상승할 때는 좀 더 인내력을 갖고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중소형 가치주가 꿈틀대는데, 뭐 서학개미 여전히 대형 기술주 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투자하는 걸 이제 서학개미라고 하죠. 그럴 때 여기 테슬라에 뭐 많이 매수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러셀 2000이라는 뭐 선물 지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수 자체가 중소기업을 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여기 중소기업 2000곳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 그 선물 자체도 움직일 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하여튼 이런 중소형 가치주들이 꿈틀대고 있는 미국 증시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도 중소형 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지수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형주들은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는 그동안 소외됐던 부분 때문에 좀 덜 밀리고, 갈 때는 또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가벼우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내용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우리 월요일이니까 시차가 꽤 크죠. 미국 증시랑 이렇게 미국이 좀 더 느리니까 주말 전에 미국 증시가 이런 식으로 끝났다. 그리고 뭐 유럽 증시도 이런 식으로 끝나가, 유럽 증시가 먼저 끝나고 미국 증시가 끝나죠. 이런 식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를 뭐 우리 지수를 보면 여기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이제 여기서 짜글짜글 거리면서 10일 이동평균선 기다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고점. 물론 이 고점에 물린 사람들의 매물이 여기서 막 다 터져 나온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만큼 떨어지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물을 타든지 어쨌든 평단이 뭐 개별 종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를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심리적인 저항에서 여기서의 뭐 큰 흔들림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우리가 뭐 별 생각 안 하고 있지만 바이든이 된 걸로 생각하면서 아직도 뭐 끝난 부분이 아니다. 조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슈화가 되면서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일단 당장은 어쨌든 국내 코로나가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영향을 많이 발휘하면서 증시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살펴보면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아요. 코스피보다는. 일단 여기 고점이라는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최근 만들어진 고점이고, 최근에 이렇게 털렸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매도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래된 악성 매물이라고까지 표현하기엔 좀 애매하죠. 이 정도 시차가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또 적산병이라고 해서 양봉이 세 개가 뜨면 매수 신호다라는 뭐 캔들 패턴 해석하는 게 있어요. 여기 세 개 뜨고서 올라갔죠. 근데 뭐 위치가 너무 뭐 저가권에서의 양봉 세 개가 아니라 좀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고 고가권이라고도 하기도 고가권은 여기죠. 진짜 진정한 고가권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축축축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이게 850포인트만 이탈하지 않고 움직인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가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거 체크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